네, 소개 감사합니다.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AL 란테럴 리가먼트가 이슈가 되고 나서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세공 선생이 처음 이야기해서 왔지만 용어가 계속 변해 왔죠. 멘트럴 아테럴 리가먼트로 또 했다가 제가 있던 피츠버그에서는 그 말을 너무 싫어해서 본인들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엔테럴 아테럴 컴플렉스로까지 왔다가 지금은 엔테럴 아테럴 리가먼트 리컨스트럭션 ADT보다는 아까 첫 번째 제목처럼 엔테럴 아테럴 익스트라 아티클라 프로시저 또 립이라고 부르는 용어로 통일된 것 같습니다. 바이오메케닉이 이미 좀 나와 있죠. 그래서 세컨더리 스타빌라이저로 이렇게 바이오메케닉에서 카드바 실험을 해보면 ACL과 ALL 쪽이 디피션시가 있는 게 혹시 더 회선 불안정성이 있고, 저희도 이런 카이네마틱 스터디 같은 걸 해봤었는데 ROM을 시킬 때도 보니까 세컨더리 스타빌라이저로 엔테럴 아테럴 컴플렉스가 상당히 중요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수술을 언제 하느냐? 많은 연구들을 볼 때 공통된 건 하이 피버 그레이드. 물론 이걸 피버 그레이드를 2 이상으로 보는 사람과 3 이상으로 보는 사람, 약간 넓게 좁게 보는 사람 두 군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고요. 리비전일 때 대부분 이제 허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고, 소넬코트 그룹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본인들은 또 셀렉티브하게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거의 리비전 시행화, 그다음에 피버 그레이드 2 이상, 그다음에 피버팅 스포츠에 참여하는 젊은 남자들, 그리고 하이퍼렉스티가 있는 사람들 정도를 인디케이션으로 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수술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개별 스터디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는 건 큰 의미 없을 것 같아서 최근에 우리 박용복 교수가 좋은 메타 아날리시스 논문을 썼는데, 엔테럴 아테럴 리가먼트 리컨스트럭션 한번 보면은 피벗시부터 IKDC 라이졸이 확실히 아이솔레이트보다 낫고, 라테럴 익스트라 테너디시스도 이제 IKDC 라이졸룸 테그너가 더 낫고, 재밌는 건 테그너 쪽으로만 보면 LET가 조금 더 우월한 것 같다고 돼 있고, 이걸 수크라 랭킹으로 이렇게 네트워크 메타 아날리시스로 보면 피벗시부터 엔테럴 트랜스렌트 IKDC 라이졸룸 봤을 때 위쪽 세 개는 엔테럴 아테럴 리컨스트럭션이 조금 더 순위가 높은 걸로, 스포츠 액티비티 쪽은 LT가 높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페일리어 쪽은 어떠냐? 그라프트 리인저리와 컴플리케이션. 물론 여기 컴플리케이션은 굉장히 가벼운 컴플리케이션까지 다 포함된 컴플리케이션 레이트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두 그룹 다 엔테럴 아테럴 리가먼트 리컨스트럭션을 하든 LT를 하든 오버홀하게 보면 거의 3배 이상 릴럽처 레이시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고요. 컴플리케이션 레이트는 단독으로 하나 이거 하나 비슷하더라. 그래서 한 게 나쁜 건 없는 것 같다는 식으로 이제 결론은 현재는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과거보다 이런 한다는 사람들이 점점 지금 요즘에 늘어나고 있는 걸 서베이를 볼 수 있고요. 보시는 바처 리비전 때는 좀 더 많이 늘어나서 많은 서전들이 최근에는 동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수술 테크닉을 보면 라테럴 익스트라 테노데시스는 이렇게 일리오티비얼 밴드 스트립을 떼서 붙이는 방법이고, 리컨스트럭션은 새로 만드는 거죠. 테노데시스 방법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리미어로부터 시작해서 쭉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은데, 엔테럴 아테럴 리컨스트럭션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컨티뉴어스하게 돌리는 방법, 그리고 세퍼레이트 터널을 뚫어가지고 싱글암 하는 방법, 더블암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본인들이 선호하는 방법들이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까 인디케이션은 그레이드 2 이상의 피버팅 있는 경우 리비전을 주로 시행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세퍼레이트 터널 테크닉, 엔테럴 아테럴 리가먼트 리컨스트럭션 방법을 많이 쓰고 있고요. 싱글암을 저희는 요즘에 정착을 한 상태고, 핀버 쪽은 테너디스 그리고 TBR 쪽은 인터피런스 그리고 15도 정도 플렉션해서 픽세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토미컬 랜드마크 각각 보시면 우선 이렇게 저디스 튜버클이랑 조인트 라인이랑 라테랄 피블라 헤드 그리고 라테랄 에피콘데일라 에리어를 우선 마킹을 해서 아나토미컬 우리 랜드마크를 생각을 하고요. 터널 포지션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이 아이소메트리 스터디로 밝혀졌는데, 에피콘딜라를 기준으로 앞쪽으로 가면 플렉션 할 때 길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로우 플렉션 앵글에서의 타이트니스는 이루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뒤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이고, 에피콘딜라 에리어보다는 뒤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또 여러 가지 트랜슬레이션 스터디를 미는 스터디를 봐서도 이게 앞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엔 오히려 엔테럴 트랜슬레이션도 못 막아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좋겠고, 터널을 이제 방향을 어떻게 할 거냐. 저희가 이제 스터디한 거 보면 이 터널 콜리전이 이제 위쪽으로 하면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 밑에 마이너스 40이라는 게 코달 쪽이 아니고 이제 밑으로
코로날 플레인에서 아래쪽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고 엑시얼 플레인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트랜스티비얼 테크닉에서 했던 시뮬레이션 AM 포탈에서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인터코디나 노치 쪽으로 좀 이렇게 방향을 하는 게 세이프하게 오버랩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이제 여전히 한 2.6% 정도는 오버랩 돼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이제 피머럴 터널 저희가 만드는 게 에피콘딜라를 꼭 찾고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피부가 두꺼운 사람은 ACL 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놓는 걸 더 선호합니다. 이유는 다리가 부어버리면 저희가 팔페이션을 해서 만지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미리 피모랄 터널 같은 경우는 만들어 놓고 이제 시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터널을 뚫는데 디스탈로 지금 향하고 있죠. 그래서 코달 쪽으로 향하고 있고 밑으로 향하고 있고요. 여기는 테너디스 스크류를 쓰니까 저는 이제 한 20mm 정도 터널을 5.5mm짜리 터널을 쓰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한번 확인해서 터널 다이버전시가 없는지 확인하고 테너디스 스크류를 박아서 고정을 우선 미리 해놓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터널을 뚫을 때 잘 안 뚫려야 됩니다. 너무 쉽게 뚫리면 대부분 아까 말한 에피콘딜라 앞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뚫을 때 굉장히 콜텍스가 딱딱하게 느껴져야 제대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쉽게 들어가면 터널 잘못 뚫었나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비아 사이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인류 튜버클하고 피빌라 헤드 중간이죠. 아나토미컬하게는 맞는데 뭐 스터디 자체도 이렇게 뒤쪽으로 오히려 센터 쪽으로 가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림들이 약간 좀 이상합니다. 실제로 CT를 찍어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중간쯤은 보면 되게 버티컬하게 이루어져요. 이 그림들 보면 되게 앞으로 가는 것처럼 일부러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건지 사람들이. 그래서 보면 사실 터널이 약간은 앞쪽으로 티비아 투버클 쪽으로 치우치는 게 개인적으로는 더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못하게 되면 이 센터 쪽으로 가면 오히려 뒤쪽으로 가서 좋으면 피벗 시프트를 만드는 방향으로 텐션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피머럴 터널은 굉장히 중요해서 말 포지션, 엔테리어 포지션 되면 엔테리어 트랜슬레이션이 안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티비아 터널 같은 경우는 앞쪽으로 갈수록 약간 타이트는 됩니다. 이제 힘 방향이 그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오버 컨스트레인드 우려가 좀 있는데 글쎄요. 팔로업 스터디상에서는 조금 더 낫더라고요. 저희 스터디에서는. 그래서 그 다음에 티비아 터널 방향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오히려 디스탈 쪽 이 티비아 터널 뚫었던 이쪽 방향으로 뚫는 게 나머지 살피너스 너브나 이런 데 우려는 적을 것 같고 물론 소켓을 만드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비아 터널 뚫는 걸 보시면 저는 이제 저스트 튜버클의 라인에 저스트 포스테리어쯤에 박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조인트 서피스를 만지고 저스트 빌로우에 이게 너무 많이 내려오면 오히려 너무 밑쪽으로 바뀌게 되는 오류가 상당히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쪽으로 하고 뚫고 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오버랩 안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LET는 뭐 방법은 똑같습니다. 디스탈은 프록시마는 똑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프레퍼레이션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이렇게 쭉 다 띄고 있긴 한데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여기하고 여기만 띄어서 진행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스트립을 포스테리어 쪽에 스트립을 만들고 폭은 글쎄 한 8에서 10mm 사이 정도로 만드시면 되겠고 저는 더블암을 사용해서 10mm짜리로 만듭니다. 이렇게 띄어서 저희가 들어가고 싶은 부분에서 약 2cm 정도 위까지 스트립을 띄어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만 윕스티치로 띄어서 프레퍼레이션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앞쪽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파라독시칼 이런 패턴을 보이니까 뒤쪽으로 와야 되겠고 역시나 이거는 우선 디스탈로 갈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팔코텍스로 저희가 잡아당기게 되니까 그래서 오버랩 가능성이 항상 좀 있습니다. 위쪽으로 뚫게 되면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코로나리 디스탈로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좀 있기 때문에 항상 피모랄 터널 뚫을 때 이것도 이제 코로나로 그냥 0도 정도로 하고 앞쪽으로 엑시알에서는 위쪽으로 뚫으면 됩니다. 그래서 반대쪽 메디알 에피콘달 쪽으로 뚫는다는 방향으로 좀 뚫으시면 될 것 같고 스코프를 항상 보고 이제 터널 혹시 오버랩이 없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픽세이션 앵글은 컨센서스는 없는데 저희 자체가 원래 아까 그 아이소메트릭 패턴이 익스텐션 때 가장 길어지는 구조가 대부분이니까 역시 풀 익스텐션이 이론적으로 맞겠지만 리가멘트가 크립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도 약간 15도 정도 플렉션에서 고정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그라프트 패시지 하는 것 아까
AL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탈 폭심을 넣어놓고 디스탈을 이제 수술 후에 이렇게 립스티치 떠서 만들어 놓게 되고 다이아미터는 5mm 정도를 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일리오티비알 밴드 밑으로 뽑아내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연결해서 뽑아서 고정을 하게 되고 인터피어런스 스크류로 저는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6mm가 통과하면 7mm, 5mm가 통과하면 6mm짜리로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널 픽세이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에서 20도 사이 정도로 파이널 픽세이션 해서 인터피어런스 스크류로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면 LET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건 밑에 피머를 고정해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역시 고정 각도는 똑같고 인터피어런스 스크류 방향만 조정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오버랩 안 되고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리프로시저를 하게 됐을 때 오버 컨스트레인트 이슈가 좀 있죠. 하지만 아직은 요거는 결정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슈로 넘어가 있고 서머리로 말씀드리면 엔터라테럴 리가먼트 리컨스트럭션 할 때는 터널 방향, 콜리전이 안 되게 하는 방향은 오히려 디스탈로 향하게 하고 소켓은 엑시알 평면에서는 그냥 0도 정도로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가면 될 것 같고 TBR 터널은 TBR 터널 엔트리, 그러니까 ACL의 TBR 터널 엔트리 약간 메디얼 사이드에 나오게 방향을 적으시면 된다. LET의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메디얼 에피콘다일을 향하는 방식으로 뚫게 되고 오히려 위쪽으로 엑시알 평면에서는 약간 위쪽으로 뚫는 방향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